두 양반 워싱턴에 가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미국 워싱턴에 간 그 두 사람을 놓고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 현지에서 올린 사진을 보시면요. 실루엣으로 나오고 있는데 웬만하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자,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미국행을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김민수 두 양반이 표도 없는 미국행을 자체 기획해서 당 비용으로 갔는데 앞으로 무슨 성과가 거둬오는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존칭도 생략한 채 두 양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간지 며칠 됐는데 일정이 공개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시면은 사흘 만에 첫 공개된 사진입니다. 앞서서 쿠팡 문제를 제기했던 그 데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 의원과 면담을 했고요. 또 그 뒤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그루터스 의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 영어로 vote more, cheat less. 자, 직역하면 투표는 더 많이, 부정행위는 더 적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혹시 부정선거를 논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 물론 면담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논란만 불거진 게 아니라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장동혁 대표는요.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부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만날 건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자 다시 배현진 의원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초청을 받아서 간 건지 자, 초청을 만들어서 간 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조야가 어떤 조야를 전한길 씨도 조야에서 만난다, 백악관 방문한다, 그런 얘기는 다 쉽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긴 가는데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 김대식 의원이 한인 사회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같이 간 거거든요. 예. 방미 행보가 아무 의미 없는 행보다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는 전한길급이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한길 씨 어제였었죠.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다면서 자,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도 조만간 트럼프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윤호개인 세력들이 지금 앞다퉈서 백악관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전한길 씨 주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백악관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가는 길을 막는다면 미국 평택에서 먼저 들고 일어날 평택에서 조치가 취할 겁니다.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경고합니다. 전한길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장동혁 미국 갔습니다. 네네. 이 국면에 그 당 지도부 회의도 사실상 나오지도 않고 절반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오프 상태인데 당 지도부가 아니 왜 이럴까요? 장동혁과 그 내란 세력 또는 극우 세력 입장에서 이제 매달릴 곳은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국내에서는 모든 거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고, 네. 이번 지방선거도 전망이 암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과연 살아날 길이 있느냐, 예. 또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이 미국 가서 뭘 하려고요? 미국에 가서 최대한 선을 대서 혹시 이재명 정부 전복을 위해 우리가 싸우면 지원해줄 의사가 있냐,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타진해 볼 수 있겠고. 게다가 또 요즘에 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섭섭함을 표명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이 틈을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까지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차기 주자로서 나를 네. 좀 인정해주고 밀어줄 수 없느냐, 이런 것도 내가 그 정도까지 뭔가 요구를 하고 또 그 요구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을 얻으려면 트럼프를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 급은 최대한 트럼프의 측근 정도는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간 쓸게 다 빼줄 테니까, 예.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를 좀 차기로 좀 밀어달라. 솔직히 한국에 나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재명이 언제 어떻게 반미 깃발 들지 모른다. 이번에 이스라엘한테 덤비는 거 봐라.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장동혁이는 그야말로 쓰다 버릴 폐품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쩌리 예. 취급을. 요 놈은 유용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실세를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만나서 이용당하고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지금 장동혁을 차기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 얘기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 당장 11월에 이 정권이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그 상황인 건데 네. 트럼프한테 장동혁한테 눈길을 줄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눈길을 준다 해도 가능성이 있어야 주죠. 그렇지. 예, 거의 가능성이 없는 집단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은 온갖 그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특히 보수 개신교 쪽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네. 트럼프를 만나고자 하고 신임을 받으려고 하고 네. 그럴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죠. 예. 그렇죠. 국내에서도 뭐 내란 세력을 총동원해서 자기 힘을 시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너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돌연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혹시 이런 저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이 널 만나줄 용의가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간 것은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걸 신호를 보낸 사람이 트럼프 정권의 핵심 실세는 아닐 거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네. 시덥지 않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밀려났다든가 권력 중심부에서. 예. 근데 돈 벌 데 없나 찾아보다가 장동혁이한테 연락해서 뻥을 치는 거죠. 나 예. 트럼프랑 친하다. 지금 뭐 온갖 군데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그 수습이 안 되는 장동혁으로서는 네. 이 구원의 그 밧줄로 그렇죠. 여기고 네. 그걸 붙잡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져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숙미 사상. 네.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후보일 때 미국 가서 낙점 받아야 돼요. 눈도장 그렇죠. 찍고 와야 되는.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도 유효했죠. 김 대통령도 사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 가서 미국 정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떨어졌죠. 그래, 예. 괜찮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음. 이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요. 네. 최초로 미국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거라는 건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회창 형이 될 거라고. 그렇죠. 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해서 완전히 노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권자에 의해서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뭐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최초로 미국의 승인과 허가 없이 우리 대통령을 뽑았다. 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잔뜩 위협을 줬다는 거죠. 엄청. 까불면 너 죽는다. 네, 맞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너 죽는다. 뭐 이렇게 협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공개적으로도 뭐 엄청난 모욕을 줬습니다. 네. 괴롭히고. 예.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반미하면 왜 안 되냐, 뭐 이런 입장을 가졌던 밤이하면 어때? 뭐 그런 이랬었어요.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예. 상당한 정도로 물러섰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 대테러 전쟁 때 그렇죠. 이라크 파병. 뭐 비전투병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하는 그런 굴욕을 네, 맞습니다.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참. 예, 그런 일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뭐 사실 반미가 아니죠. 예. 이 실용적인 입장이니까. 뭐 국익을 위해서는 네. 반미도 할 수 있고 네. 반 이스라엘도 할 수 있고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입장 아닐까요? 그 이야기도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부터 치워버리고. 예. 자, 그래요. 지금 장동혁 이진숙을 그 설득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은 지금 계속 선거 운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어요. 네. 이진숙이 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재숙이 예. 말하는 바 네. 복수. 복수? 복수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복수. 자기를 방통위원장에서 잘랐다. 이걸로. 그다음에 국힘당에서 날 공천 안 했다. 그것도 복수하겠죠. 근데
한 곳에 복수를 하려면은 다른 곳과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손 붙잡아야 되는 게 처세술의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략을 쓰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일 텐데 이 꼴통들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기를 하잖아요. 예. 자기 건드린 사람을 다 들이받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이준숙은 거의 장동혁을 능가하는 꼴통이기 때문에 네. 그쪽 계열이기 때문에 네. 뭐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 뭐 공천에서 내쳤다 이런 거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선 안 돼도 좋아. 내가 너희들 괴롭혀서 내 몸값 올리고 차후에 뭐 또 도모를 해보지. 네. 뭐 이런 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안에는 전략적 사고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 이준숙이 해온 삶, 행보 이런 걸 봤을 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급히 떠났죠. 그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이 어딘지 아세요? 자유를 지킨 최전선이 워싱턴이라고. 워싱턴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국 소식을 전하면서 네.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인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2박 4일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대폭 늘려가지고 5박 7일로 미국 일정을 앞당겼다고. 갑자기 땡겨간 거죠? 네, 부르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 이 장동혁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원래 그 웃음소리가 무슨 의미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좀 간사한 거 같은데.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를 때가 많다면 공식 일정이 많아야죠. 네. 공식 일정 아니고 다 비공식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걸 갖다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가? 아 그리고 저는 누가 봐도 그 대동에서 처음 데리고 간 사람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김민수 최고. 아, 같이 간 사람. 네, 김민수 최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말은 이제 재보궐에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읽힙니다. 김민수 최고를 김민수 최고를 재보궐 선거에 투입을 하겠다. 투입할 사람 미국에 왜 데려가요? 그러게요. 아니 미국에 데려가면서 큰 거 하나 가지고 오겠다. 항공모함을? 항공모함 말고요. 말고요? 그거는 뜨질 않아 한강 바닥에. 예, 그래 가라앉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뭐 부정 선거의 뭐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분석을 내가 하나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민수 최고가 또 브리핑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산 북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읽기 쉬운 마음. 지금 마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김민수를 자객으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격이 칼이 있어야 자격이지. 이게 IRI를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국제 공화주의 연구소. 네. 네. 근데 거기가 바로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 되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고 처음에 2박 4일 간다 그러면서 왜 대표가 이 시간에 거의 이 시점이 거의 가냐 그랬더니 내가 며칠 안 갔다 와. 내가 지금 급하게 갔다 와야 돼. 이래놓고 또 갑자기 5박 7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거기를 여기 이 한국에서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 너무 좀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래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윤 어게인 세력들에 대한 소굴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김민수 최고가 이 선거 관련해서 뭐 공정선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동안에 했어요. 부정선거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가면서 같이 예, 내려간 예.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강성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매우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다. 설득이 있어 보인다. 저는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예. 이분 분명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랬더니 그 성직자들 교회 다니는 뭐 목사님들을 만난다는 건데 그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전환길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교회 네. 목사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룰이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얘기여서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미국 날짜로 10일에 그 IRI 지금 방금 말씀만 나온 국제공화주의 연구소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맞습니다. 입장문을 냈고 제가 그 원문을 이렇게 착 읽어봤더니 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일정은 우리가 주최한 거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부를 같이 할 뿐이지 전체 일정과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 두 번째 우리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이렇게 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비영리 단체일 뿐 미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혼신의 선긋기에 이건 엄청난 손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제공화주의 연구소를 너무 우습게 본다 우리가. 이게 그렇게 뭐 하나 먹이를 던져주거나 뭐 큰 거를 제공해준다거나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미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손절을 하고 있다. 아니 이게 그거는 IRI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도혁 대표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도혁 대표의 입장과 IRI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원들의 네. 총인 대표께서 지금 초청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IRI가 지금 그렇게 류재 얘기했다니까. 변호사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가 했어. 맞거든. 네. 그리고 실제 그쪽에서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자기네들이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중차대한 시점을 왜 가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고 그렇죠. 갔다 오면서 뭔가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IRI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게 본인들이 계산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근데 맞습니다. 당의 그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가는지도 몰랐다고. 양자 최고위원은 예전에 경기도지사 지금 열받아 선거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빠서 굉장히 그런가요? 스팀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났습니다. 예. 여튼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이 IRI 국제공화주의 연구소로 갔는데 IRI에서는 뭐 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그냥 우리 행사다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죠. 조정원 의원도 합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그래요? 통역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영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다 땡겨가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17개 시도당 공천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이 거의 뭐 후보의 짐으로 남고 싶은 건가라고 반문을 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미국에 지방선거 표를 찍어줄 유권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50일 남겨놓고 미국 간다? 이거 지방선거 포기했나?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재외선거 유권자를 왜 무시하냐는 취지의. 근데 재선거 돼요? 지방선거? 모르겠어요. 나는. 지방선거는 재외국민 투표가 안 돼요. 재보궐이 정말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네. 선거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예. 자, 그리고 떠나기 전에 또 인터뷰 거하게 한번 하고 네, 갔군요. 족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그 한국일보와 지난 10일에 인터뷰를 가지고 떠났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크게 뒤지는 결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정권 초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으로 비치는 데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착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균형추를 맞추는 선거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온다면 플러스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샤이 지지자들, 샤이 보수들이 나온다면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요거 분석을 듣기에 앞서 하나 더 전달을 드리면 그 선거에서 참패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스스로. 아, 본인이? 네. 정치인은 자리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참패를 한다면 당대표 자리 보통은 이제 이런 큰 선거 참패하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참패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신문 기자가 참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거치 어떻게 하실 거냐 묻는데 참패하면 저는 그래도 버티겠습니다.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대안이 없답니다. 대안이 없다. 뭐 어떡할 거냐? 우리 지도부 다 없어지고 나면 국민의힘 누가 이끌어갈 거냐? 선거 지더라도. 네, 그러면서 전당원 신인 투표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110만 당원들을 규합해가지고 고성국 TV 등등이 마사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질 건이 예상되어 있어서 그 지는 것의 페인을 누구 쪽으로 지금 떠넘길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외부 변수 때문이냐. 이제 요거 조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 그 장동혁 대표 중심의 지도부들에 대해서 욕은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대안은 없다. 포스트 장동혁이 누가 있느냐 이제 물어보면은 없다는 게 다 중론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문제됐고 다 안 될 거 뻔히 알고 이거는 탄핵 때문인 것이지 또 내지는 이제 지금 현재 지형 때문인 것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야. 니네가 와보면 달라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다는 거죠. 포스터 장동혁이 왜 없죠?
이진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지금 깜짝 놀랐네. 누가 있어요? 산이요. 제가 뭐 섣불리 어느 한 분을 딱 뭐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에도 지금 뭐 많은 인재들이 있고 포스트 장동혁 대표 체제 자체가 본인이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던 어떤 강성 윤호개인 세력의 어떤 상승세에 편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게 잦아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스트 장동혁 체제도 지금이라도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지도부 체제를 바꿔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이끌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착시 현상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워딩에 대해서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굉장히 아쉬운 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상 국민들이 많은 지지율을 상대적 60% 이상의 지지율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국민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 착시예요?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실정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지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올까? 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자성하지를 않고 착시다?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이런 정치로 우리가 무슨 수로 선거를 치릅니까? 저는 차라리 미국 가는 게 맞다. 물론 거기 가서 당비 쓰고 하는 건 아까워요. 아까워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 낫죠. 표 떨어지니까. 안 보이는 게 낫다. 예. 표 떨어지니까. 좀 다음 더 주에 우리 볼수 있어준 게 있는 오히려 거예요. 당엔 도움된다. 관련해서 이제 착시도 제가 만약에 한국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역심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또 착시입니까? 이런 거. 아니 자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본인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처참하게 10%대인 거에 대해서 그걸 자성하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착시인지 아닌지는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시 원시 착시 다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가까운 처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자기의 정치적 운명도 원리는 국민의힘이 나가야 돼 비전도 잘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 자충수다. 자기 거나 잘 해결하시라. 그 말씀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리얼미터가 네. 리얼미터가 이제 이 주간 동향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61.9%예요. 게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50.6%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30.0%. 이제 이 리얼미터 거는 국민의힘이 좀 높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런 상태를 보면서 착시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 눈에 뭐가 끼어 있다. 장동혁 대표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본인이 이제 이거를 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 부정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시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대통령이 이렇게 좀 잘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얘기되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네.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 류지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화나고 분통 터지고 또 내지는 좀 답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을 똑같이 진단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12일에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수 정당은 지금 자유낙하 중이고 벼랑 끝이다. 현장에 한나절만 서보면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체감하게 된다. 지지율 18%는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97년 이후 30여 년째 보수 정당은 길을 잃고 있다. 라고. 이분은 난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그렇게 해. 착시, 근시, 난시, 원시 다 그 나오네. 전에 분은 좀 부동시 아니었어요? 그죠? 이야 같은데. 힘드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냐면 제 눈 쪽으로는 제가 좀 워낙 건강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좀 지식이 많아요. 그러네. 어떤 안경을 써야 됩니까? 네, 여튼 그래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도 등판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근데 원래 이정도 이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원래 나라 망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국권 터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해놓고는 돌을 나중에 막 나와서 던지고 있잖아요.